91번째 개념,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자, 앞에서 각기둥, 그리고 원기둥 이런 거 배웠죠. 자, 얘네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보는 거예요. 먼저 용어를 좀 해보면은 입제도형에서 한 밑면의 넓이를 밑넓이라고 해요. 그리고 옆면 전체의 넓이를 옆넓이라고 합니다. 밑넓이와 옆넓이 모두 다 합쳐서 겉면 전체의 넓이를 겉넓이라고 해요. 자, 각기둥의 겉넓이를 먼저 볼게요. 겉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아래 그림처럼 전개도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각기둥의 겉넓이는 두 밑넓이와 옆넓이의 합입니다. 밑넓이가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각기둥에서 두 밑면은 서로 합동이니까 이제 밑넓이가 어쨌든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밑넓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하고 플러스 옆넓이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을 전개도를 보면은 밑면은 삼각형 넓이 곱하기 2 하면 되고 이 옆넓이가 그 사각형이 3개죠. 사각형이 3개인데 이걸 전개도에서 보면은 높이가 항상 똑같으니까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어서 높이 있고 여기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죠. 아예 펼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곱해가지고서 직사각형 넓이로 한 번에 구해도 됩니다. 다음은 원기둥 볼게요. 원기둥. 자, 원기둥의 겉넓이도 두 밑넓이와 옆넓이의 합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원기둥은 두 밑면이 원의 넓이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이제 똑같이 서로 같고 또 이제 옆면은 전개도에서 직사각형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을 봐야 되겠죠. 자, 그림을 먼저 보고 오면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원, 밑에 원. 근데 전개도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휜 부분이 펼쳐지고 높이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가 직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직사각형 넓이로 옆면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읽어보면은 그 옆면을 펼쳤을 때 이제 나오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원의 둘레고 펼쳤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면의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겉넓이는 이제 다음 식처럼 구할 수가 있어요. 밑넓이 곱하기 2 플러스 옆넓이는 똑같은데 이제 밑넓이 하나가 파이 R 제곱이니까 곱하기 2를 해서 2파이 R 제곱 만들고 그 다음에 옆넓이는 지금 가로의 길이가 원의 둘레인 2파이 R인 거죠. 원의 둘레랑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가로 그리고 이제 세로는 원래 원기둥의 높이 H. 그래서 2파이 R H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피예요. 방금까지는 겉넓이였고 이제 부피. 부피는 입체도형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랑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기둥은 이제 밑넓이를 S라고 하면 이 각기둥 이 밑면은 모양이 여러 개일 수 있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그 넓이를 구하고 거기다 그대로 높이를 곱하면 돼요. 그럼 부피가 됩니다. 사각형은 사각형 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이제 SH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원기둥도 똑같이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 길이 R이고 높이 H일 때 여기 밑면 이거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죠. 그냥 파이 R 제곱에 높이 H를 곱해서 파이 R 제곱 H라고 구하면 돼요. 92번째 개념, 뿔의 겉넓이와 부피입니다. 자, 각뿔 또는 원뿔 이런 걸 이제 뿔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겉넓이와 부피를 한번 볼게요. 각뿔의 겉넓이도 각기둥과 마찬가지로 밑넓이와 옆넓이의 합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각기둥과 달리 각뿔은 밑면이 한 개입니다. 이때 밑넓이는 N각형의 넓이이고 그 다음에 옆넓이는 N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입니다. 삼각형이 되었죠. 뿔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왼쪽처럼 생긴 요 도형의 전개도를 보면은 밑면 있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다 더해서 옆면 넓이 구하고 밑면의 넓이를 더해주면은 겉넓이 전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뿔 볼게요. 원뿔. 밑면의 반지름이 이제 길이가 R이고 모선의 길이가 L일 때. 자, 모선 여기 얘기하는 거죠. 반지름은 여기고. 어쨌든 겉넓이는 밑넓이와 옆넓이의 합이에요. 그래서 전개도를 이렇게 딱 보면은 원뿔 펼치면 옆면이 이런 부채꼴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면이 원으로서 이렇게 있죠. 그럼 밑면의 넓이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계산하면 되고 이 옆면은 부채꼴 공식을 사용을 하면 돼요.
지금은 각도 없이 여기 호의 길이랑 모선의 길이였던 이 이제 반지름 역할을 하는 길이가 주어졌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은 딱 밑면의 원의 둘레랑 맞닿는 부분이어서 2파이r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식 중에서 중심각 없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 요 공식을 쓴 거죠. 그러면 파이 rl만 남으니까 파이 r 제곱 더하기 파이 rl이 됩니다. 다음은 각뿔대의 건넓이 살펴볼게요. 자, 각뿔대는 각뿔을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부분 중에 아랫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도 건넓이는 그 두 밑넓이랑 옆넓이를 이제 합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두 밑넓이가 크기가 다르죠, 위아래가. 그래서 작은 밑면의 넓이랑 큰 밑면의 넓이를 합하면 돼요. 따로따로 곱하기 1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이 다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 나온 합동인 사다리꼴 4개의 넓이의 합은 이 도형에 한정된 얘기예요. 정사각 뿔대일 때 정계도에서 보면은 옆면이 모두 다 똑같은 사다리꼴이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모든 옆면의 합이 들어가면 되죠. 옆면의 개수나 모양은 도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 원뿔대 볼게요. 원뿔대는 밑면이 원으로만 바뀐 거죠. 그런데 얘도 이제 밑면의 넓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작은 밑면의 넓이, 큰 밑면의 넓이를 따로따로 더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도에서 옆면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얘가 지금 원래 뿔에서 요건데 자르면서 이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요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넓이 구할 때도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요 없어진 부분을 뺨으로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뿔의 부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뿔의 부피는 높이가 같은 기둥의 부피에 딱 3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뿔의 부피는 그 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에, 즉 밑넓이와 높이를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각뿔을 볼게요. 각뿔 밑넓이가 S고 높이가 H다. 그러면 각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3분의 1 SH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뿔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다. 자,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이제 밑넓이 1이고 높이 H 해주면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뿔대 볼게요. 자, 뿔대는 뿔을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 뿔이 아닌 쪽 입체 도형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뿔대의 부피는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가지고 구해야 돼요. 잘라서 없어진 부분을 빼는 거죠. 그래서 각뿔대는 큰 각뿔을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각뿔을 빼서 이 부분을 없애가지고 뿔대의 부피를 구하고 원뿔대의 부피도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서 없애고 이렇게 남은 원뿔대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93번째 개념, 구의 건넓이와 부피입니다. 자, 우리 2차원 평면에서 어떤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된다고 배웠죠. 똑같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거를 다 모아놓은 걸 구라고 해요. 얘는 이제 공 모양이 되겠죠. 3차원 공간이니까. 자, 읽어보면은 똑같이 이제 공간 위의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구라고 합니다. 이때 점 O를 요 중심이 되는 거를 구의 중심이라고 하고 요 일정한 거리를 구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 동그란 공 모양인 구의 건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볼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건넓이 S는 4파이R 제곱이고 부피 V는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증명하는 것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구의 건넓이는 우리가 오렌지의 껍질을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오렌지는 자르기 전에 이렇게 동그란 구 모양이죠. 공 모양인데 얘를 중심이 지나도록 반으로 딱 잘라서 이 그림처럼 일단 만들어요. 중심을 지나도록 잘랐을 때 생기는 요 원이 구에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거죠.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R이라고 했으니까 요 면적은 지금 파이 R 제곱이에요. 이걸 이용을 할 건데
여기 보이는 이 원, 요거랑 똑같은 원을 이 오렌지를 바닥에 대고 그려요. 총 4개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이 구의 건널비가 이 오렌지의 껍질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이 껍질을 벗겨서 아주 잘게 자른 다음에 그 잘게 자른 조각들로 이 동그라미를 채우면은 내가 그린 이 4개가 꽉 차요. 자, 이거 하나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4개가 꽉 차니까 오렌지의 껍질이 의미하는 그 오렌지 건널비가 바로 파이 r 제곱의 4배, 4파이 r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건널비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의 부피도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구의 부피는 이 구가 딱 담기는 원기둥의 어떤 그릇을 생각을 해요. 얘를 이렇게 딱 맞게 담으면은 이 원기둥도 밑면의 반지름이 이제 R이겠죠, 똑같이. 대신에 높이는 이제 원 입장에서, 구 입장에서 여기 지름이니까 2R이 됩니다. 요 파랑새의 원기둥에다가 먼저 물을 꽉 채워요. 여기다가 물을 꽉 채우면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2R이니까 이게 부피가 파이 R 제곱에 2R을 곱해가지고 2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부피가 궁금한 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구의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가겠죠. 구가 쏙 들어가면서 물이 빠져나가서 다시 구를 빼고 나면은 여기에는 처음 물의 높이보다 3분의 1만 딱 남게 돼요. 그러면 3분의 2가 바로 이 구의 부피라는 거죠. 이렇게 3등분이 되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2파이 R 세제곱, 요거의 3분의 2만큼이 바로 구의 부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그래서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